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우시죠? 오늘은 아마 광고 안 보셨을 거예요. 광고. 제가 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또 이제 배워가지고, 그동안은 광고를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가지고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시간에 일반적인 영상은 그냥 광고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라이브는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계속 광고가 뜨니까, 보시는 여러분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뭐 광고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다고. 그래서 광고를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뭐 광고를 보시겠지만, 실시간 라이브로 또 이렇게 질문 답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 때문에 방송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앴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이렇게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정말 이 4층 탑을 잘 쌓아서 여러분의 노후가 잘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금박사 라이브에 물어보시면 된다. 연금박사 라이브 보면서도 잘 헷갈리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여기도 있죠? 1800-3624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연금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연금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시간 동안 댓글 달아주시면 또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웬만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죠. 연말. 또 이제 12월 벌써 이제 초순이 지나고 중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정리 잘 하셔야죠. 한 해 계획 세웠던 거 잘 또 정리하셔야 되고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IRP 또 마지막까지 입금하셔가지고 연말 세액공제 받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못 하셨다. 매달 꾸준하게 뭐 30만원, 40만원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아직까지 내가 못했거나 아직 한도가 남아있다. 그러신 분들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원, 900이지, 네, 900. 네, 900만원까지, 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를 환급받게 되니까 연금저축 IRP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그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또 세액공제 받아서 잘 불리시면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 또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뭐 최저보장연금, 톤틴연금 이런 게 있으니까 개인연금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진짜 좋은 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국민연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고요. 퇴직연금도 열심히 또 관리해드리고 있고 개인연금 좋은 거 언제든지 추천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제가 주택연금 홍보대사거든요. 홍보대사 여기 보이시죠? 주택연금 홍보대사 잘 보이면 화면 쫙 크게 해서 보입니다. 주택연금 홍보대사로 또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연금에 대해서 열심히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남박사님 1착으로 이렇게 항상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운님도 반갑고요.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이기영님도 반갑습니다. 이중관님 반갑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오셔서 또 바로바로 들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당연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운님 돈 벌어야죠. 네, 근데 돈 버는 거는 뭐 일단 이렇게 나중에 제 방송 보신 분들 통해서 벌면 되고요. 실시간 오신 분들은 정말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제 광고 서로 귀찮으니까 광고 뺐어요. 네. 자, 이유영님 반갑습니다. 네. 마음과 마음님 반갑고요. 기비호님 반갑습니다. 경혜님 반갑습니다. 네. 몽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노영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숙이님 반갑습니다. 정수정님 반갑습니다. 알찬 시간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저님, 유저S님, 폰지밥님 반갑고요. 네. SYJEH270님도 반갑습니다. 김명진님 반갑습니다. 연금 500만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연금 500만 목표로 잡으신 건지 이미 하신 건지 월 500만원 평생 월급 만들기 중요하죠. 자, 리운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경희방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오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다. 네, 감사합니다. 곽영희님 감사하고요. 미니미니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복동어리님 또 반갑습니다. 유현님 반갑습니다.
연금 500만님, 내 친구들 5명 구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연금 박사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연금 박사를 알려주고 연금 박사 구독하라고 전파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노후에는 나만 연금 받고 나만 행복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연금 받지만 주변에 꼭 몇 명 같이 연금 받아야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연금 받고 친구들은 다 돈이 없어. 그러면 재미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함께 전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전도사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금 전도사 여러분들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 네. 자, 연금 전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자, 한번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자한선님, 51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50% 감액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돈인데 정부서 국민연금에 이런 한 푼 보태준 거 없다. 도대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무슨 관계나 왜 삭감하나요? 네. 자,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하죠. 이거는 우리 일반인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무슨 관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의 절반은 국가가 주는 돈이지 여러분이 낸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자체에 A값과 B값이 있는데 B값은 내가 낸 돈으로 결정되는 연금액이고요. A값은 전체 소득의 평균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인데 이걸 국가가 지원한다고 국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받는 연금, 국민들이 받는 연금 중에 B값만 당신이 낸 돈이고 A값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논리는 있고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뭐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임재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5년 1월생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서 매월 57만 3,300원 납부하고 있는데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신청은 납부 가능한가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 연금 받기 직전까지 3년, 4년, 5년 동안 내가 임의로 계속 내는 겁니다. 본인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임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중단하신 거 내다가 한 3개월 안 냈어요. 그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안 낸 거는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안 내시고 넘어갔다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 낸 기간은 나중에 다시 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60세 이전에 의무 납부 기간 중에 내가 못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기간 중에 이미 계속 가입은 의무 가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내실 수 있지만 안 낸 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시 중단하셨다면 더 이상은 그 돈은 낼 수 없다. 추후로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그다음부터 납부는 가능하겠지만 과거에 지나간 거는 못 내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곽영희님 감사하고요. 네, 아레카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금 500만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늘 연금 박사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47세. 조금 젊었을 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43세인 21년 84일 중 50일 전업하셨네요. 그죠? 현재 불입금인데 화폐가치 하락으로 불안해 한자 적어봅니다. 네. 자,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최저보증연금이 5%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화폐가치가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가가 5%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물가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가. 내가 가입한 연금, 내가 가입한 보험, 내가 가입한 주식, 내가 가입한 예금, 적금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가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화폐 가치는 물가는 5%가 오르고 있는데 내 통장의 수익률은 3%가 난다면 이건 화폐 가치 하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가. 두 번째가 내가 저축액을 정률로 늘려가고 있는가. 5년 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하셨지만 지금 또 물가가 오른다면은 소득도 오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 올랐다. 그럼 나는 100만 원 하던 사람은 110만 원으로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률로 저축해야 됩니다. 30년 전에 10,000원 했던 사람이 지금도 10,000원 적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지만 지금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익률이 보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로 저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물가 상승률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 당연히 지금 가져가셔야죠. 지금 해지하면 뭐 일부,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고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조금 뭐 고민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8% 연금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인데, 그건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서 좋은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비교해드리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운님 마구마구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구마구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네,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게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을 많이 하는 것, 부동산을 많이 하는 것, 하나의 방향이겠지만, 주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위험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잠도 못 자고 불안해집니다. 그죠? 부동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금 뭐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집만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깎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매달 꾸준한 소득이 지급되는 연금 소득이 최고다. 이걸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수선아님 반갑고요. 최인숙님 반갑습니다.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수선아님, 퇴직 후 연금 나올 때까지 이미 가입해야 할까요? 기초노령연금 깎이면서 넣는 게 유리한가요? 기초연금 깎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이미 계속 가입 통해서 늘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기초연금 깎이는 제도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뭐 계속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국민연금 1순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 500만님 계속 질문 넣어주시고요. 자한선님, 소득 1원 한 푼 없고 재산 1억 원 1억 전세 70만 원 국민연금 뿐인데 기초연금을 절반만 준다. 반면 소득이 몇 천만 원 되고 부동산 예금 주식 자산이 수십억 된데도 기초연금을 안 깎는다. 그쵸. 네. 약간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개선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500만님, 1억, 퇴직금 1억 5천 받으셨고, 집을 장만을 해서, 퇴직금을 다 집 장만해 쓰셨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퇴직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집을 사셨는데, 좋습니다. 집 있어야죠, 당연히. 나중에 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으신다면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돈이 있으면 이걸로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룰랄라 2827님, 국민연금 51만원 받으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지, 기초연금 50% 바로 깎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국민연금은 51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감액이 시작되기 때문에, 50만원은 감액 안 하고, 51만원은 절반 감액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금액이 커지면서 조금씩 감액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우리 룰랄라님,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잔다르크님 안녕하세요. 군입재전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고 입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네, 일단 일찍 젊은이들이 가입해 놓으면 좋은 것이고요. 이런 게 일찍 가입하면 좋은 거고, 국민연금 가입해 놓고 입영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입영하기 전에 가입해 놓고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군대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혹시라도 부상을 입어서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매달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군대 가서 요즘 이렇게 장애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입영 전에, 그러니까 18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그리고 계속 안 내도 돼요. 장애연금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내도 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온 기간 포함해서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군 입대 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혹시라도 군대에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에 군대 가서 장애를 당한다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평생 지급되죠. 네. 자, 문타이거님 안녕하세요. 33세 딸에게 5억을 예치해주고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수령되는 예상액과 5억 중에 대한 세금은 어찌 되나요? 네. 일단 이런 거 연금액에 대한 문제는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 조건을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요. 일단 33세 딸에게 5억을 주면 어떤 연금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5억을 거의 55세, 20년간 불리면 못해도 한 2배, 3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금은 굉장히 많이 받겠죠. 10억, 15억만 든다 하더라도 한 달에 좋게 한 4, 500만 원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연금을
어떤 상품에 가입하냐, 또 어떻게 더 늘리냐, 뭐 이런 것 따라 다 다를 건데, 일단 증여세. 증여세는요, 네. 증여세는 33세 딸에게 5억만 딱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성년자 공제되죠. 그죠? 공제되는 것이고요. 혹시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1억 더 공제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5천만 원 공제되는 것이고, 초과되는 금액 4억 5천에 대해서 1억까지 10%, 5억까지는 20% 세금 내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4억 5천 곱하기 한 8, 9천 정도 세금이 나오겠네요. 1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네, 물론, 33세 딸에게 5억을 예치해주고 5억을 연금을 가입시켜주게 증여한다. 뭐, 저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33세 딸에게 집을 먼저 사줘야죠. 집을, 네. 굳이 할 수 있다면. 그죠? 네. 연금을 하시려면 일시불로 해주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해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납니다. 그죠? 세금 신고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33세 딸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33세 딸이 5억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서 누가 물려받지 않으면. 근데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33세 딸에게는 적립식으로 연금을 가입시켜주는 것이 증여 문제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사님, 100% 다 준다. 무슨 미친 날이 갔네.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 불만이 좀 많으십니다. 지금 장사님께서. 네. 그렇죠? 네. 이자 배당 근로소득자들은 수백, 수천만 원이 되어도 한 푼 감액 않으면서 국민연금 몇십만 원 받는다고 감액한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거죠. 실제로 보니까 국민연금 감액할 때도 보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감액을 안 하고 사업 근로 같은 임대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감액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내년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요 국민연금 감액 조례가 바뀝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 어차피 이 소득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사업 임대소득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월 509만 원 이하는 감액되지 않고요. 509만 원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 아마 감액되는 적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부터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7월 달부터 적용될 겁니다. 7월 달부터. 내년 7월 달부터 이제 감액이 되거나 덜 되거나 이렇게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509만 원 이하면 감액 안 되고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 받을 때 5년간 감액됩니다. 5년 이후에는 감액 없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지금 우리 장한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같은 근로소득, 이제 약간 속칭 돈놀이, 돈 가지고 불로소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잘못된 건 어쩔 수 없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 안 하고,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하고,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완화하겠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뭐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0만 원 이상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감액은 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조금 면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제도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는 제도는 아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님 반갑습니다. 네, 몽당이님 이미 가입을 납부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국가에서 반 내준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가입을 한 거를 이제 국가에서 반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잠깐만요. 국가에서 반을 왜 내줘요? 네. 지금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 것이고요. 임의 가입자는 국가에서 반 내주지 않고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내줘야 될 의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 네. 그리고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가 절반 내준다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회사가 월급 줄 걸 깎아가지고 그냥 국민연금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회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자꾸 올라가니까 회사도 이제 직원 뽑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 직원 뽑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자, 그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가 내준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드리 델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금 박사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김정수님 66년생이시군요.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네, 미미님 ISA 가입한 지 4년 지나서 IRP로 300만 원 넘겨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자, ISA 가입한 지 4년 지나셨죠? 만기 된 거거든요. 3년 지나면. 자, 그러면 IRP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뭐, 넘기시는 금액,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넘기신다면 넘기시는 금액의 10% 3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IRP로 넘기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세액공제 받은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금으로 타셔야 되는 것이지 다시 내년에 또 찾는다? 그러면 세액공제 토해내야 됩니다. 상황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민연금을 가장 우선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또 차선으로 두시는 이런 상황을 먼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개인마다 이런 건 상담이 필요한 거니까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 키리님 최대 납부 기간이 40년이고 연기연금 5년 해서 이게 최대로 받는 시나리오인가요? 아니죠. 국민연금 최대 납부 기간은 18세 때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42년이 최대 납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42년 낸 이후에 65세까지 5년간 더 임의 계속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을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47년입니다. 아시겠죠? 47년. 근데 연기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총 52년 이렇게 불리실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37년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신 분이고 40년 넘어가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 몽당님 사업자들 한 분들도 본인이 다 내는 걸로 아는데요. 본인 다 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김병님, 저는 72년생으로 군 추납해서 65세 때 200 정도 되고요. 와이프는 9만 원, 119개월 추납해서 56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65세 때 국민연금을 5년 연기 신청하고 와이프는 56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한지요? 네. 일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200하고 뭐 어쨌든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이 없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집이 한 채라도 있을 거 아니십니까? 김병진님 그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200만 원 받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은 뭐 50만 원 받든 얼마를 받든 간에 일단 소득으로 200만 원 이상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집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 좀 있으면 기초연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단 소득 기준은 김명진님은 탈락입니다. 그냥. 근데 배우자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 재산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다. 길거리에서 살면서 국민연금 이렇게 받는다. 그럼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우리 배우자께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집이 있다면 뭐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국민연금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피부양자 된다 하더라도 계속 보험료 연금액이 또 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72년생이시면 아직 50대신데요. 앞으로 뭐 10년 후에 받을 그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무슨 뭐 이걸 조정한다거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내시고요. 나중에 10년 후에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시죠. 자, 나승희님, 퇴직연금은 어떻게 은행 이자보다 배로 수익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은행 이자보다 배로 수익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은 더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 이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낮은 이자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수익을 더 올리시려면 이자율을 올리시려면 결국은 위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없이 수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더 감수할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중에서 내가 퇴직연금 1억 있다. 이 중에서 내가 3천만 원 정도 없어도 된다. 그럼 3천만 원 펀드나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죠? 근데 그게 싫으면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사기예요. 그죠? 그런 거, 뭐 최근에도 그런 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해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한사님, 국민연금 청산하고 돌려달라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쵸? 네. 자, 복덩어리님. 19만 7,770원 내고 있는 중인데요. 119개월 거도 19만 7,770원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기본금액 내는 게 좋은가요? 내던 거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던 거 19만 원 계속 내시는 거 그거에 맞춰서 내시는 게 제일 추후 납부도 하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추후 납부를 금액을 달리 해버리면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금액만 내시게 되면 가성비는 좋아지지만 전체 연금액이 떨어지거든요. 자, 김정숙님 66년생입니다. 네.
예상연금이 70만 원인데요. 조기연금으로 50만 원 이하로 낮추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기초연금은, 조기로 낮추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내가 70만 원 받을 걸 50으로 낮춰서 올해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또 내년에 물가 상승을 따라 52, 53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내년엔 탈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실 수 없고, 이렇게 조기연금으로 낮춰버리면 그 50만 원 낮은 금액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연금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또 50만 원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안 된다 그러시는데 51, 52가 된다고 해가지고 50% 감액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그냥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좀 받아보려고 국민연금 깎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센츄리님, IRP나 연금저축펀드 이번 달까지 계좌 만들고 돈만 넣어도 세금 환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이번 달까지, 말일까지 계좌 만들고 돈 넣어 놓으시면 바로 세금 환급 적용됩니다. 다만 그 회사별로 돈을 넣으신 다음에 이 돈이 그 세액공제 목적으로 입금한 거라서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각 증권사라든가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무조건 돈만 넣는다고 세금 환급되는 건 아니라 회사별로 약간씩 그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돈 넣고 바로 매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왕세훈님 63년 1월생입니다. 26년 2월부터 216만원 국민연금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많으시네요. 그죠? 그냥 1년은 연금 받고 나머지 연도부터는 연기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다른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현재 300만원 직장 근로자입니다. 300만원 직장 근로자 있다,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1년 받고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또 연기하다가 다시 또 재지급해달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받다가 연기했다가 받다가 연기했다가 받다가 연기했다가 매달 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서. 그죠? 그런 건 걱정 없고요. 다만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지금 받으십니까? 1년 받지 말고 그냥 1년 마저 연기하세요. 그러면 그 1년 받은 만큼 안 받은 만큼 또 7.2%가 올라가니까 저는 뭐 다 연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내가 지금 받겠다 그러면 받다가 나중에 다시 연기하면 연기하다가 또 다시 달라고 했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네, 장사님, 그 기초연금의 재정 목적이 저소득자 취조생활보장이 있다면 국민연금이든 근로임금, 대통령이든 기초생활자든 재벌이든 모두 다 재산 전부 환산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런 부당한 제도를 나중에 우리 장사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걸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아는 분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도가 폐악적 인간차별을 받는 국민연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구슬리고 또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위헌적인 소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집니다. 이거 말고 좀 합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강공과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써서 해야죠. 네. 자, 김호님 반갑습니다. 이광민님. 1970년생입니다. 군추납 11월 24일 30개월 1,300만 원 분납 신청하셨습니다. 딱 11월 24일 추납제도 바뀌기 전날 하셨군요. 네, 세이프 하셨습니다. 네. 12월 연체하고 1월 2일 완납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액이 더 43% 소득대치를 적용받으니까 좋겠죠. 뭐 최선이고요. 차선도 나쁜 거 아닙니다. 12월에 그냥 다 내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거 따지면 12월에 다 내나 연체해서 1월에 내시나, 제가 보기에는 연체해서 1월 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나 연체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유리한 거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림 지각하셨네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안 들으셨죠? 네, 광고 없어요. 오늘 좋네, 광고 없으니까. 네, 뭐 좀 더 벌겠다고 광고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광고 뺐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없이 이 라이브를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시에스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늙어 60대 들어와서 노후 준비 정신 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연금 준비 잘하고 계시죠?
천천히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75세까지 돈을 모으다가 75세 완전 은퇴 시점을 정하고 연금 생활 들어가고 싶어요. 건강도 챙기고 산테크 잘할 수 있겠죠. 앞으로 15년 연금 생활하는 그날까지 박사님 라이브 방송과 함께 열심히 살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 자, 화이팅! 우리 토시에스님, 화이팅! 화이팅! 네, 항상 또 댓글 주시면서 연금 준비 잘하고 계신다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토시에스님 말하신 것처럼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 75세까지 현역으로 일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75세까지 일해라. 뭐 나이 들어까지 일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일 없이 집에서 노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 83세인데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정말 죽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뭐 사회에 기부한다거나 재능 기부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돈도 되면 좋은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토시스님,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연금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정님, 20대 후반인 아들이 취업했어요. 추납부 12월에 신청해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20대 후반이시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납부 하지 마세요, 그냥. 네. 20대 후반이 무슨 추납부예요, 추납부는. 자, 20대 후반인 아들이 추납부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500만원, 1000만원 추납부 할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이라면 지금 뭐 30살이면 앞으로 연금 받을 때까지 40년 있어, 40년. 그쵸? 물론 지금 연금제도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추납부를 해서 국민연금을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0만원 추납부할 돈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거나 40년간 투자한다면 국민연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인 아들이 1000만원이 있다면 나중에 이걸로 뭐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남아선다면 국민연금 하셔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저기 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20대인 아들에게 국민연금 추납부를 해라? 뭐 기본보험료를 뭐 9만 원씩 내라. 이거는 뭐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납부까지는 굳이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양천근님 감사하고요. 네, 오드리델버님 감사합니다. 신발따님, 연금 저축 펀드 가입 후 50세 넘어서 연금으로 1년 받은 후 지급 정지했는데 뭐 네. 잔액 원금 5천만 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네, 다른 운영법이 있는지. 글쎄요, 뭐, 지급 정지했는데 계속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장이 좋아서 계속 수익이 낼 수 있으면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 내가 수익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셔가지고, 개시한 금액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런 거 뭐 제가 일일이 라방 시간에는 좀 시간이 많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 답변 못 드리지만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래라 맞죠? 이래라. 스빠님, 60년 12월생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할 건데 올해 하는 게 유리한가요? 내년에 하는 게 유리한가요? 뭐 올해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 수령이라는 것이 좀 일찍 받으면 그만큼 더 불리해지는 거니까 가능한 늦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조기 수령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네, 리버님, 이자 배당이 왜 돈놀이인가? 열심히 아껴 모으고 저금한 건데 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꼭 계시더라고요. 리버님처럼. 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뭐 돈놀이인지 아닌지를 굳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사업하고 근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돈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껴서 모으고 저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껴서 모으고 저금한 거는 돈놀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가서 노가다 뛰고 막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몸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어.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2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놔.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붙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돈을 굴린 것이지. 이걸 내가 그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 내가 1억을 저축했어. 그럼 1억은 열심히 번 거죠. 하지만 1억에서 200만 원 번 걸 내가 뭘 해서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 사업에 비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속칭 돈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뭐 얘기하자면 사실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로사업에 비하면 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금 깎이는데 이자 배당 받는 분들이 연금 안 깎인다. 그러면 어쨌든 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제도입니다.
자, 토닥토닥님, 30대인데 급여가 높아서 추납이 부담스러운데 미래의 연금 수령 나이 직전에 급여가 거의 없을 때 추납하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쵸. 자, 미래에 하시면 되는데 사실 추납을 할 거라면 나중에 하시면 보험료가 적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율이. 올해 하면 9%인데 8년 후에 하게 되면 13%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15가 될지 18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적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보험료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할 거라면 지금 해라. 할 거라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보험료를 줄여가지고 하시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금액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연금액의 절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너무 적게 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한사님, 국민연금자는 봉이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차한사님 계속 좀 너무, 네, 그러시는데, 이렇게 글을 계속 써주시면, 질문하신 분들에게 조금 방해가 되니까, 우리 차한사님, 이런 거는 따로 메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CA님,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다른 차원의 연금저축인가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국가가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나 똑같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자, 그런데 이제 운용 방식에 의해서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시기 때문에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것이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은 되게 낮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날아가진 않죠.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다른 차원,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냥 안정적인 저금리 상품을 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희님, 박사님 덕분에 군 추납 27개월까지 가능하다 해서 11월 신청 1월에 완납 예정입니다. 네, 2000년 3월에 국민연금 넣어서 182만 원 받을 예정인데요. 군 추납까지 아닌 194만 원. 어우, 엄청 늘어나셨네요. 65세까지 넣고 70세까지 연기연금 400. 화이팅! 우리 이상희님 국민연금 400 받는 또 수령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상해 보니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하시고 임의계속 가입하시고 추후납부도 하고 그리고 연기연금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월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조만간 나온다. 조만간. 이미 월 300은 나왔습니다. 월 300은. 아시겠죠? 우리 이상희님 화이팅! 자, 스빠님.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감액 1년 6%가 감소하나요? 감소하면 기존 신청자도 소급 적용인가요? 자, 조기 수령 시 6% 감소하는 거 없습니다. 조기 수령 시 매년 6%가 감액되는 거, 그거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 없어요. 뭐 갑자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기 수령해도 6%가 아니라 5%만 감액하겠다, 3%만 감액하겠다 이런 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니까요. 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자, 토닥토닥님, 12월부터, 네, 증권사에 나오는 IM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금 보장에 8% 이자까지 준다고 하니 혹합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 계신 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원금 보장에 8% 이자 주는 상품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겠죠. 뭔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공짜로 원금 보장에 8% 이자까지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안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저보증연금도 8% 드립니다. 8%. 그죠? 최저보증연금 8% 좋죠. 하지만 이 8%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더 손실이 커요. 연금으로 받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지키면 높은 수익이 나오겠죠. 자, 박상근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찬서님 지나가고요. 제니님, 법 공포 전에 최소 금액으로 추납 신청했고 아직 납부 전입니다. 취소하고 최고 보험료로 추납 재신청하려면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소득 대출이 올라도 20년에 납부하는 것은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가 클까요? 자, 일단 제니님, 올해 신청, 올해 납부는 아직 안 되시나 보죠? 취소하게 되면? 내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해 없습니다, 사실. 내년에 납부하시게 되면 소득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9.5로 오르고 소득대출이 43으로 오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좋을 수는 있겠으나 큰 손해가 없으니까 어쨌든 올해,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죠.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하셔라. 아시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최소 금액으로 하시게 되면 금액이 너무 낮잖아요. 이 추납 기회를 너무 싸게 날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적은 보험료를 하지 마시고 조금 보험료를 올리신 다음에 추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선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연금 이야기 해드려도 의미도 모르시고 시큰둥이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연금 좋습니다. 연금 박사 구독하세요. 연금 좀 준비하세요. 얘기해도 사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관심 없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너 운동 좀 해라, 건강할 때 지켜라, 담배 좀 끊고 술 좀 먹지 마라, 그죠? 이런 얘기 해봐야 그냥 아유 뭐 괜찮아요, 지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가 쓰러져 봐야지, 그래야지 아유 그때 좀 내가 미리 운동할 걸,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금이나 건강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하신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 잘 준비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당장 급급해서 사시는 대다수의 또 우리 국민들 바쁘게 사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라도 좀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연금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이렇게 오선홍님 주변에 많이 더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거 20년간 해왔어요. 20년간 아무도 안 들을 때부터 그냥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연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금 박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했다. 에이, 연금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포기하자. 그리고 연금 안 하고 그냥 딴 거 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연금 박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저 구독해주시는 42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제가 그 한 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니미니님, 국민연금 내다가 금액을 올릴 수도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는 올리는 거 안 되지만 사업장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올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잔선님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메일로 주십시오. 네, 호양케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이 핫하군요. 요즘 제 주위 동료들 50대 중반 친구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열심히 추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종료 후 임의계속 가입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 연금 박사님께서 늘 노력하며 연금의 중요성을 설파를 하셨으니까 그랬죠. 우리 호양케비님께서 주변에 전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죠. 네, 우리 강원도에도 국민연금, 연금의 중요성을, 연금의 붐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네. 자, 무계비님 62세로 퇴직연금을 조금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 받고 계시는군요. 연금 수령 순서에 의해서 퇴직연금 수령 이후 개인연금 운용 수입을 받을 예정인데, 1,500만원 한도가 있겠지요. 올해부터 퇴직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한 계좌로 있는 것을 계좌 분리가 될까요? 분리 후 개인연금을 먼저 소비하고 싶어요. 저율 세금 측면이면 퇴직금이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듯 합니다. 근데 이거는 증권사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뭐 정확하게 상황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퇴직연금이 먼저 나온 이유가 퇴직연금이 지금 그 한도가 오히려 더 크고 퇴직연금은 1,500만 원 한도 영향 안 받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더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연금 인출 순서가 세금이 없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낮은 것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퇴직연금이 세금이 더 높은 경우에 그거는 증권사에 가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죠? 네. 일단 세금이 적은 것부터 나오는 것이고 퇴직연금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더 세금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거거든요. 잘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계좌 분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령 순서를 한번 잘 얘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호양키브님 설파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박수사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밥 꼭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 네. 제가 강원도 한번 가야 되는데, 하이원. 그쵸, 네. 네. 최근에 요즘에 열심히 또 바쁘게 사느라고 하이원 갈 일이 없네. 그죠, 네. 자, 로즈마미님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방송 듣고, 네. 연금 추납하고 드디어 내년 7월에 세후 100만원 정도 연금 수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로즈마미님. 지금 생각해보니 추납부가 신의 한 수였죠. 제 용돈도 하고 살림의 보탬도 되고 퇴직해보니 한 달에 10,000원도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게 큰 힘이 되는 듯 합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 63세 국민연금 든든합니다. 건승하세요. 연금은 이렇게 우리 로즈마미님처럼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받게 되실 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봐야 아는데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들어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늙어서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 늙기 전에 미리 깨닫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연금은
지혜로운 분들이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연금 잘 안 해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자,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권기영님, 추납 30개월 1720만원, 3개월수 148개월입니다. 추납 안 하는 게 나을지요. 그러네. 30개월을 했는데 1720만원 냈는데 3개월수가 148개월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2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권기영님은 1720만원 추납하시는 거 소득공제 효과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소득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뭐 소득공제 효과 없이 그냥 148개월 3개월수 나온다. 원금 받는데 12년 13년 걸린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 올해 소득이 있어가지고 소득공제 1720만원 전액 소득공제 받지 않습니까? 1720만원 소득공제 받아서 뭐 거기서 한 10% 20%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또 3개월수가 쭉 다운되거든요.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개월수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돈 또 안 하면 뜬데 날아가거든요. 그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내 연금만 보지 말고 내 배우자의 연금도 봐야 됩니다. 서로가 각자 받으면 상관없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추납하실 분들 계시다면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추납할 때 고민할 거 첫 번째 3개월수, 두 번째 유족연금, 세 번째 소득공제. 요 3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나오는 문제. 자, 1번 3개월수, 2번 유족연금, 3번 소득공제. 아시겠죠? 네. 1, 2, 3번. 근데 4번에 무슨 뭐 연기연금, 이거 틀린 거야.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다음 중 추납부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유족연금. 네, 맞습니다. 2번 3개월수. 맞아요. 3번 소득공제. 맞습니다. 4번 뭐 임의가입. 이런 거 아니다. 4번 땡. 4번 답이에요. 4번 답. 아시겠죠? 네. 갑자기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연금 시험 전문가 과정, 네.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연금 전문가, 지금 자격, 있죠? CPE, Certified Pension Expert라는 CPE 자격, 출제위원이고, 그 다음에 책 저자이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민간 자격, CPE 자격 만든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금 알리기 위해서. 이 정도 하면 국가에서 훈장 하나 줘야 되는데 우리 훈장 안 주고 참 이상한 사람 훈장 주고. 네. 자, 스카리님 소득재 평가율이 뭔가요? 네, 연금은요.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과거에 납부하신 돈에 대해서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가장 큰 지표가 소득 재평가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뭐 50만 원 벌었다라고 신고를 해서 국민연금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5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5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뭐 300만 원 번 거로 인정해 주는 이런 게 소득 재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SM님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니미님도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몽당이님도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절실해요. 맞아요. 나 진짜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진짜 연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노후에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 노후에 연금 있는 사람과 연금 없는 사람이 노후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홍길동님, 퇴직연금도 연 1,500만 원 이상 받으면 세금이 더 붙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퇴직금은 내가 퇴직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받았는데 퇴직소득세율이 예를 들면 뭐 5%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10억 일시불로 빼면 5% 세금 내는 것이고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거는 10분의 뭐 한도야 있는데 대략 1억씩 뺀다. 1억.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억씩 빼도 5%의 할인 받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그럼 1,500만 원 넘으면은 뭐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연금저축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것이지 퇴직연금은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내가 퇴직금은 퇴직금 따로 계산하고 연금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은 따로 계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내가 받아오는 돈의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1,500만 원 한도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퇴직금 100억 받았어. 그럼 1년에 10억씩 빼면 됩니다. 10억씩. 그럼 세제 혜택 다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10억씩. 그죠? 1,500만 원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자, SJSY 이 러브님, 네. 46세 직장 가입자인데 60세까지 가입 시 230만 원 수령 예정인 거 집사람은 10년 전부터 그러셨군요. 네. 이미 10년 전부터 임의 가입 최저로 가입 중입니다. 집사람은 연금 추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두 분이 건강하게 사신다면 각각 국민연금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뭐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시지만 60세가 됐을 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을지 이혼하고 있을지 또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내 연금은 내가 받고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6세인데 벌써 그런 걸 우리가 결정할 단계는 아니죠. 각자 불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각자 연금을 하셔야죠. 그죠?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게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뭐 지금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자 연금을 준비하신 이후에 60세 가서 상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국민연금은 내년도의 가성비가 제일 좋으니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BRC 152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남편이 저의 2배쯤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 연금 적립액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한 명한테 뭐라도 관계없을까요?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혹시 노후 건보료나 사망 시 상속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EBRC 152님, 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남편 이름으로 정부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본인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한 명한테 뭐를지 말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노후의 건보료 상속 이런 문제예요. 아니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 연금이고 나는 내 연금입니다. 그죠? 나는 내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 연금이 중요하지 남편 연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남편분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죠? 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진짜 숫자를 따져봐도요. 건보료는 가구 기준으로 부과하지 개인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연금을 늘리나 내 연금을 늘리나 어차피 연금액이 늘어나면 남편의 주식이 늘어나나 내 주식이 늘어나나 남편의 부동산이 늘어나나 내 부동산이 늘어나나 어차피 우리 집의 부동산이 늘어나게 되면 건보료는 한 가구당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명의를 해도 결국은 부과되면 부과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도. 그죠? 남편으로 몽창 해놨더니 돌아가시면 이제 배우자에게 오면은 세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남편이 몽창 되니까 내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해놔. 그러면 남편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가 줄겠지만 결국은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자식한테 갈 때는 언젠가 한 번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이든 건보료든 내가 뭐 지금 짱구 굴려가지고 피하려고 해봐야 결국은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에 남편 연금은 남편대로 받으시고 내 연금은 내 연금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행복해요. 그죠? 딱 노후가 됐는데 남편 이름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데 나는 빵이야. 그죠? 그러면 계속 남편한테 용돈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진짜 노후에 정말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할 때 쉽지 않아요. 자, 물론 뭐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아가시고 평생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사랑할수록 재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보료 상속 등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미미님 12월에 퇴직하여 퇴직금 4천만 원 나온다는데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이요? 당연히 일시금 당연히 받을 수 있죠. IRP를 받으실 거예요. IRP를 받으면 그냥 바로 일시불로 빼시면 됩니다. 그죠? 연금 받냐 일시불로 받냐. 퇴직금은 연금 받냐 일시불로 받냐에 있어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국가가 그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깎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의 문제지 일시불로 받고 연금 받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죠? 네. 자, 신박사님, 평생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연금박사 채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연금박사 채널 관심 가지시고, 뭐 한번 봤으니까 이제 뭐 안 봐도 되겠지? 라고 하시는데, 계속 안 보면, 나중에 또 생각이 또 막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야, 너 있잖아. 연금 가입하고 있는 거 있잖아. 최근에 말이야. 주식도 오르고 말이야. 좋은 거 있는데, 연금 깨가지고 넘어와. 여기 더 좋은 거 있어. 이런데 혹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혹해서 넘어가서 당장은 좋았는데 몇 달 좋다가 또 결국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연금 계속 준비할 걸 괜히 연금 깨가지고 옮겼네. 이런 후회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계속 연금 박사 채널을 구독, 좋아요 계속 시청해 주셔야 이제 머리에 박혀. 아시겠죠? 네, 박혀요. 네, 연금이
연금이 머리에 박히는 것,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 다다익선 준비하시는 것, 좋죠.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HR님, 연금저축과 IRP를 한 번이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았다면 연금 개시 후 계속 세금이 과세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개시해서 과세. 내가 10년을 불입했는데 그 중에 2년만 세액공제 받고 8년은 안 받았어. 그럼 2년치에 대해서만 과세, 8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딱 금액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세금 없는 것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걸 쭉 받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세액공제 받은 거에 나오게 됩니다. 세금 띄고. 자,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남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제 연금을 탈 때 남편 연금이 150이거든요. 네. 150만 원 60%, 20%, 18만 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남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제 연금을 탈 때 남편 연금, 이게 무슨 얘기죠? 유족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쵸? 소나무님께서 본인 연금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받던 연금의 60%가 유족연금이고요. 그렇죠? 근데 본인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30% 드립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30% 해서 18%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60% 곱하기 30%. 그죠? 그러니까 얼마죠? 150만 원, 90에 93, 27만 원입니다. 27만 원. 아시겠죠? 본인 연금 받으시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27만 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게비님, 개인연금과 운용수익 등이 3억 이상이면 5%대 조율과세로. 네, 또 많이 올라왔어. 연 1,500만 원 한도로 받으려면 20년이 걸리네요. 그렇죠? 네. 4% 퇴직금보다 5% 개인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순서화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 무게비님,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그죠? 수익이 3억 이상이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셔가지고 지금 빼는데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한번 증권사에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저도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먼저 받으시는 건데 개인연금을 더 빨리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 한번 세율 확인해 보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절차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박사님, 추납 관련 현재 최대 금액을 내고 있는 근로자인데 42개월 추납 월이 남았다고 확인했는데 지금 내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은퇴 후 A값에 비슷한 금액을 내는 게 유리한가요? A값, 중간값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B값, A값이 아니고 B값입니다. B값. A값은 국민들의 평균소득이고요. B값이 나의 평균소득입니다. 나의 평균소득에 맞춰 내시는 거고요. 뭐 A값과 B값과 중간값 뭐 이런 거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다 따져보시면 되겠지만 뭐가 딱히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던 금액을 계속 내는 것. 이 B값을 내는 것이 그냥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자, 오영규님 추납 82개월 3,800만 원 3개월수가 128개월을 분납 신청했는데 추납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3개월수 128개월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8개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시면 원금 받으시면 원금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곽승환님 51세. 네, 어쨌든 네, 그거 한번 B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하늘 반갑고요. 네, 월세 임대 수익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요거는 부동산 사이트에 물어보십시오. 저는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월세 임대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임승진님 감사하고요. 오선호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그죠? 네. 자, 이광우님 2012년도에 일용직으로 일해서 2천만 원 정도 수납했는데 이에 대한 소득공제 받지 않았습니까?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금 없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득공제 신청하실 수 없을 거니까 세금 안 돌려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삐삐뽀뽀뽀님 반갑습니다. 계속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45세인 제가 연금 받을 때 70세는 돼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납 대신 차라리 개인연금 저축에 넣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이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추납 그렇게 뭐 추천드리고 있지 않지만 45세면 뭐 애매합니다만 추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금저축 해도 좋지만 국민연금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1980년대생들은 모르겠는데 70년대생들까지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65세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삐삐뽀뽀뽀님, 현재는 10년 납부는 마친 상태이긴 한데요. 그쵸, 네. 그러셨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말했었지? 네. 계속 내십시오. 계속, 네.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혜원님, 47세 주부이고 현재 9만원 내고 있는 임의가입자입니다. 98개월 추납할 기간이 있다고 해서 적금 넣은 지 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이 돈을 12월 1일에 최대치로 신청해서 한꺼번에 추납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저금액 9만원으로 98개월치를 추납하고 내년부터 임의가입으로 내는 돈을 최대치 올려서 매달 많이 내는 게 나을까요?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최저로 내고 싶다면 최저로 내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저로 내고 있는데 갑자기 올리면요. 그렇죠. 별로 가성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신청하셨다면 그냥 최대치로 지금 신청하신다고요? 지금 12월에 안 될 텐데 소득 안 올렸으면 그렇죠. 네. 지금 이미 12월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 달에 9만 원 내고 있는데 이번 달에 보험료 올릴 수 없거든요. 다음 달에 보험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금 올려서 내시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최저금액 하던 금액으로 계속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선님 감사하고요. 이기영님 감사합니다. 소나무님 부부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대상자인데 둘 중에 한 명의 상황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나요? 부부가 직역이 다르다.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국민이면 공무원, 국민 이렇게 서로 다르면 유족연금, 중복수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푸른손님 2039년 1월부터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은 75만 원인데 세전 매월 76만 원, 세후 매월 75만 원, 매월 2039년 예상 납부액 5천만 원, 예상 가입 기간 네, 무슨 말씀이죠? 네, 어쨌든 푸른손님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답이 안 되셨다거나 좀 부족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개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관계없이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주가님 감사하고요. 삐삐뽀뽀님 81년생이시군요. 저희 센터로 한번 더 문의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81년생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양청문님 반갑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해피맘님도 감사합니다. 폰지빠님도 감사합니다. 경혜님 감사하고요.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현교님 톤틴연금과 최저보증 8% 연금 그죠? 차이점. 최저보증연금이 톤틴연금의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톤틴연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연금이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이 바로 톤틴연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푸른푸님 이 내용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마님 80년생 여성인데요. 현재까지 납입금으로 65세 수령 시 70만 원이고 배우자는 공무원. 저는 최소로 연금을 넣을지 아니면 개인연금을 넣을지요. 일단 국민연금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우선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의무 아닙니까? 의무? 지금 현재 해피맘님께서 그냥 주부신가요? 그러면 한번 공식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시다면 국민연금 하는 게 좋을지 개인연금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개인연금이라는 게 연금 펀드로 하시게 되면 또 수익이 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도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을 믿기 때문에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동이님, 무기비님, 이하늘님, 기비원님, 이강우님 감사하고요. 홍길동님도 감사합니다. 이혜경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아들 2명 28세 연금 시작했고요. 벌써 5년 됐어요. 그죠? 네, 출근학부터 하셨군요. 이렇게 우리 아드님께서 개인연금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도 잘 준비하셔서 벌써 뭐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교통체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눈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큰 또 피해를 당하게 되죠. 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오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연금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게 되면 눈이 다 쌓인 다음에 그때 치우려고 하게 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리 눈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연금 준비 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10시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송 통해서 답변되지 못하셨거나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내일 상담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준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좀 전도해 주시고 전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연금 박사 라이브에 오라고 많이 구독도 요청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꼭 한번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주무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